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우리가 33회 시험이 끝났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은 해설이 궁금하죠. 그죠? 그 해설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자, 1번을 보겠어요. 1번에 보니까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정답은 1번이죠. 그죠? 1번. 여기에 무엇이 틀렸느냐 하면은 지목이 틀렸죠. 그죠? 지목.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을 하죠.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우리가 32회 시험에도 이게 출제를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가볼게요.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게 나왔죠. 1번에 보니까 납부 고지되거나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 고지 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력소관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력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 여기서 키는 이의신청은 지력소관청이 합니다. 1개월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해요. 역시 1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3번에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엄면동의죠. 그죠? 이 32회 때는 여기서 답으로 만들었었죠. 그죠? 그러면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여기서 끝을 내었는데 33회 때는 밑에서 시험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력소관청이 보잖아요. 그럼 계획 수립도 당연히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부득이했을 때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에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올 때 답은 4번이죠. 그죠? 그럼 1번을 보면은 온수, 약수, 서구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여기서 키는 운송이죠.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죠. 그죠? 그러면 이 운송의 표현에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입니다. 그죠? 이번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가 틀렸죠. 그죠? 과수원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독자적으로 대로 하죠. 과수원이 아니라 대죠. 그죠? 자, 3번에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는 사적지냐 종교용지냐 이 말이죠. 종교용지죠. 그래서 과거 시험에 속리산 법주사거든. 그럼 법주사는 절이죠. 그럼 법주사 안에 보물, 쌍사자, 석 등의 지목이 뭐냐 이렇게 시험에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는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가 되죠. 그죠? 자, 정답은 4번이죠. 5번에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여기서 일정한 궤도는 선로를 말하죠. 선로, 기차 가는 선로입니다. 그거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가 되죠. 그죠? 철도용지. 여기서는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죠. 정답은 5번이죠. 5번. 5번에 보면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 이용의 적성, 여러분들
토지 이용의 적성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서의 내용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5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적성에 관한 사항, 적성평가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그죠? 자, 이 6번은 문제가 조금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적전산자료 이용 활용에 관한 승인 신청이 일어났죠. 이 승인이라는 말은 자, 우리가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 이 승인이라는 말은 법에서 없어졌는데 출제인이 승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어요. 법률에서는 승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시행령에서는 승인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위법에는 없으니까 하위법은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승인이라는 표현을 원래 사용하면 안 돼요. 그냥 신청이라고 써야 돼요. 그럴 때 여기서 심사할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는 정답은 2번이죠. 2번. 여러분들 이런 논리잖아요. 지적 전산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열람 발급을 신청하거든. 그럼 이걸 열람 발급 해줄 때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냐 안 되냐 그건 당연히 심사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이 자료가 밖에 나갔을 때 안전하냐 안 하냐 그건 당연히 심사 대상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2번에 지적 전산 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이거는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7번으로 가볼게요.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올 때 정답은 3번이죠. 3번. 자, 3번에 보면은 지적 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관한 청량을 완료하였을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 이게 틀렸습니다. 지번별 조서. 여러분들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청량을 해야 돼요. 그럼 청량을 하면 면적의 정감이 있죠. 그죠? 그러면 문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 문서는 지번별 조서입니다.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여기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정답은 3번이네요. 그죠? 1번에 보니까 지적삼각 보조증, 지적도건증은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신청한다. 틀렸죠. 그죠? 지적소관청에다 가는 거죠. 지적소관청. 2번은 지적청량 의뢰하고자 하는 자료는 지적청량 의뢰서입니다.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틀렸죠. 그죠? 지적청량 의뢰서는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2번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4번하고가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지적청량 의뢰서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지적청량 수행자이고 여기에 보면은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는 지적청량 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지적청량 수행자, 이 자리에 지적청량 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을 해서 틀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5번에는 쉬운 거죠. 그죠? 청량기간은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 검사기간은 4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1. 이 역시 검사기간과 청량기간을 반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에 지적 청량을 실시할 경우로서 틀린 것 일어났죠. 정답은 3번이죠. 그죠? 이 3번에 보면은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형도 이게 틀렸어요. 그죠? 지형도가 아니라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야 돼요. 지형도가 틀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우리가 32회 때는 지적 현황 청량의 이름을 물었고 여기서는 청량의 대상에서 낱말을 살짝 고친 겁니다.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이네요. 그죠?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내놨죠. 여기 보면은 토지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정, 등기반려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에 의한다. 다만 기억 있죠. 그죠? 그 밑에는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어떻게 푸시느냐면 여기까지 나누어야 돼요. 이 말은 이 앞부분은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고 이 뒷부분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입니다. 그럼 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등기부를 보고하면 돼요. 근데 미등기는 신규 등록을 말하거든. 그럼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는 아직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입니다. 축척 변경에서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죠. 여기에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에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3분의 2죠. 자, 여러분들 올해 시험에서 있잖아요. 축척 변경은 세 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제목에 세 문제를 출제했다면 엄청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이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출제인이 출제를 잘못한 겁니다. 제목에는 한 개 아니면 두 개를 출제하는 거지 세 개나 출제하면 곤란하죠. 그죠? 여기는 3분의 2. 즉 축척 변경할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그죠?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2번에 지도공부 복구에 관한 자료가 아닌 것은 이리 나오죠. 정답은 1번이죠. 그죠? 여러분들 지적 공부가 분실이 됐다, 멸실이 됐다, 훼손이 됐다,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때 새로 만들 때는 토지의 표시는 무엇을 보고 새로 만들고 소유자는 무엇을 보고 새로 만드느냐. 토지의 표시는 등기부, 판결서, 지적공부 등본, 청량 결과도,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부동산 종합 증명서, 복제둔 자료. 여기서 지적 청량 의뢰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등기 파트네요. 그죠?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죠. 자, 정답은 2번이네요. 1번은 무엇이 틀렸냐면요.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죠.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입니다. 권리자는 틀렸죠. 그죠? 3번에 토지 표시에 표시번호 일어났죠. 표시번호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죠.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을 말합니다. 표시번호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에요. 틀렸죠. 4번, 5번은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가 틀린 겁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여러분들 기억할 때 신청서가 있고 등기부가 있어요. 이때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 기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등기부에 기록을 한다면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5번에 똑같은 이치입니다. 대리인이 있죠. 대리인은 신청서에는 이름을 씁니다. 등기부에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정리해 두면 돼요.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랬죠. 그 말은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이 니은에 보면 문제가 아주 쉽죠. 그죠? 왜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등기를 신청했죠. 그럼 누가 신청했어요? 채권자가 신청했잖아요. 그럼 등기 신청인은 채권자가 등기 신청인이 되는 거지. 채무자가 등기 신청인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채무자가 틀렸어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 니은은 X죠. 기역과 디귿과 리을은 O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번에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날 때 정답은 2번이죠. 2번. 2번의 키는 이 등기부가 틀렸어요. 등기부, 신청정보, 이때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관공서 등기소 안에 있는 등기부가 등기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냐 할 때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이 안 됩니다. 등기부는 반출이 안 돼요. 그러나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등기부를 물었기 때문에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는 반출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신청정보는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6번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이거는 쉬운 문제죠. 그죠? 정답은 1번이죠. 1번에 없다가 틀린 거예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항상 공부를 할 때 모르시겠거든.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어요. 그럼 채무자가 해야 될 걸 안 해요. 그럼 채권자가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냐? 끝글자는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없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에 여기서 틀린 것을 소유권의 신청할 때 틀린 것은 일어났죠. 정답은 5번이죠. 5번. 여러분들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전 갑구에 여기까지는 맞아요. 등기 원인날에 기록한다. 틀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잠깐만 우리가 본다면은 이렇게 한번 본다면은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에 있었을 때 출제위원은 아주 기본을 묻고 있어요. 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거든. 접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자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때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매매. 그럼 이번에 소유권 이전 을에게 넘어가죠. 넘어가면서 여기다가 30억 이렇게 써야지. 이게 거래가액이잖아요. 그럼 이 거래가액은 이 칸에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원인이라고 썼죠. 그러면 이 칸에 쓴다. 이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 칸에 쓴다. 이 말. 그러니까 등기 원인란이 아니라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기록한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아주 기본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에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할 때 정답은 1번이죠. 그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이게 틀렸죠. 기록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이 지문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여기다가 1월 2일 날 매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 원인은
2번부터 있다 이 말. 1번은 없어요. 그 말은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거든.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한다는 말은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할 때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거든. 그러니까 이 칸이 비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예요. 자, 19번입니다.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이래놨죠. 정답은 2번이죠. 너무너무 쉽죠. 그죠? 여러분, 요 약정이죠. 그죠? 특약자, 약정자. 특약자, 약정자가 들어가면 부기등기를 한다. 여러분들, 특약은 특별한 약속의 줄임말이 특약이에요. 약정은 약속을 통해서 정한 사실입니다. 고로 특약과 약정은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 공부할 때 특약자, 약정자는 예외거든. 항상 부기등기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주등기하는 것이고 2번은 부기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20번입니다. 환매 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나왔죠. 정답은 3번이죠. 3번은 뭐가 틀렸냐면 맞춰진 후가 틀렸어요. 즉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야만이 등기를 해주죠. 그죠? 따로 들어가면 등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에 이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동시 신청입니다. 동신청. 자, 21번입니다. 옳은 것은 일어났죠. 그럼 여기서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끝글자가 틀린 거예요. 없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 있다죠. 그죠? 1번에 보니까 가등기 명의는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가 틀렸죠. 있다. 여러분들 가등기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된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된 건 얼마든지 내가 말소할 수 있죠. 여기서 추가시켜야 되는 거는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들고 가야 되죠. 그죠? 이번에 승낙을 받더라도 단독으로 할 수 없다 틀렸잖아요. 항상 동의서, 승낙서가 들어가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럼 3번에 여기서 키는 가처분 명령입니다. 가처분은 촉탁. 가처분 명령은 단독, 없다가 아니라 있다. 가처분은 촉탁, 가처분 명령은 단독. 이렇게 되죠. 5번에 보니까 가등기의 목적물이 소유권의 가등기 외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본등기 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제3자이다. X죠. 그죠?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했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냈거든. 그럼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했죠. 하고 난 다음에 갑이 병한테 매매를 했어요. 매매. 그럼 이 병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부르죠. 그죠? 그럼 나중에 을이 본등기 할 때는 갑하고 을하고 본등기를 합니다. 병하고 본등기 하는 게 아니죠. 가등기를 공부할 때 핵심은 가등기는 약혼, 본등기는 결혼. 약혼의 대상자와 결혼의 대상자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했다면 본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되고 가등기 때 의무자가 갑이었다면 본등기 때도 역시 의무자는 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이 틀린 거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22번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났죠. 정답은 4번이죠. 그죠? 여기서 자 보세요. 전세권의 범위가 건물의 일부죠. 일부일 때는 도민을 첨부합니다. 근데 뭐가 틀리냐면 특정층 전부잖아요. 그러면 1층 전부를 빌리죠. 이때는 도민이 필요가 없지. 1층의 일부를 빌릴 때는 도민이 필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층 전부잖아요. 전부일 때는 도민이 필요가 없다. 일부일 때만 도민이 필요가 하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도민을 첨부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예요. 자, 23번입니다. 이 문제는
32회 때도 답으로 나왔고 33회 때도 답으로 나왔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 가등기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데 안 하는 세 개가 있잖아요.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할 수 없다. 해당 가등기상의 처분에 제한의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요 해당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그죠? 자, 24번입니다.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될 때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은데 그럼 키가 뭐냐 이러면 법원이 나왔죠. 그죠? 그럼 법원이 신청이 틀렸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하는 거는 촉탁이라고 하는 거지 신청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는 촉탁인데 신청으로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올해 33회 시험 문제를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공시법이 있고 세법이 있잖아요. 세법 시험은 무척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세법 선생님한테 들어보니까. 그런데 우리 공시법은 있잖아요. 난이도는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쉬운 거예요. 세법이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공시법에서 만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60점을 받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출제 경향이 자꾸만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 중요시 여겼던 부분이 있죠. 그럼 옛날에는 지목이 엄청 중요하고 면적이나 경계 엄청 중요했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시험 문제는 줄어들고 있고 흔히 말하는 구석이 있죠. 구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별로 중요도가 떨어진다. 10년 동안 기출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좀 등한시하거든. 그런 문제들을 자꾸 이렇게 가져와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 그 출제를 하더라도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벼락치기 공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기본에 충실하면 어느 구석에서 문제를 내더라도 맞추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은 학원 스케줄대로 강의를 들으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시험 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